번째 주제, 김경수와 문재인은 일심동체였다. 누구도 일심동체겠네, 그러면. 3인조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안희정 법정 구속 됐죠. 네. 법정 구속 뒷담화. 네. 뒷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법정 구속이 유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걸 사법의 안가품이다, 사법 쿠데타다 하는데, 아휴, 진짜 누구 말대로 웬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 네. 마음에 안 들면 다 무슨 쿠데타라는 표현이 너무 심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손석희 씨의 기막힌 변명. 저들이 저급할 때 우리는 고품격으로 나가자고. 아우, 정말. 글쎄요. 먹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미셀 그 오바마 말을 인용을 네. 했는데 미셀 오바마 들으면 뭐랄까요? 네. 빠져줘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는요. 네. 주한미군 분담금 타결 곧 된다고 합니다. 곧 네. 발표할 거라 하는데 그런데 미래가 쉽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네. 주한미군 분담금 타결과 캄캄한 미래 이 주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훈 님이 갑순이도 버리지 마세요. 네네네. 역시 우리 갑돌이들 얘기하면 갑순이 얘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밀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밀려버렸습니다. 하도 뭐가 새로운 많이 게 나니까. 터져 나오다 보니까. 네. 네. 박준영님께서 문재인 도시락쇼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이현주 그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냥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쇼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동네 국회의원들이요. 네. 뭐 그런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등 하는 건데 그것도 쇼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시간은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네. 저의 일부는 뭐 1,300만 명의 일부이나 그런 말 했는데 그 사람 너무 뻥친 것 같고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는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운명이 좌우될 만한 큰 사안이 터지고 있는데다 경제 어렵지요, 뭐 실업난 이런 문제인데 거기 본인이 그거 안 해도요 국민들 마음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 다 아니까 열심히 딴 거 큰 거 챙겨 주십시오. 네. 소탐 대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김경수와 문재인은 일심동체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경인선 가자. 안 되옵니다. 전 내려가자. 아닙니다. 경인선 가야 된다. 경인선. 이런 분도 이제 일심동체니까 이 3인조가 이제 그렇지요. 하나였다는 얘기죠. 네. 경인선이라는 그러니까 약어죠. 그 명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 영역 내에서도 그 조직이라는 게 뭐 알려진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약어로 탁 지칭하면서 가자 딴 데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김경숙 여사가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존재를 몰랐다? 그렇다면은 몰랐다? 네. 그건 이상하죠? 네, 뭐 이현주 의원 못지않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도 한마디는 했죠. 김정숙 부부를 조사해야 된다. 저기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를 쌍으로 조사해야 된다. 왜? 이 경인선을 외치는 걸 보면은 함께 조사해야 될 이유가 정말 차고도 넘친다. 이러면서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만 조사는 해야 된다. 치고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요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 뭐 문재인, 김정숙 조사해야 된다 이 말을 사실 못 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뭐 마음이 약한 건지 아직 그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뭐 조사해야 한다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른바 다른 방송과의 차이점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가 했던 일을 몰랐다? 그럼 무능한 것이죠. 지휘관이 그렇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그건 보고 누락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김경수 그렇죠. 지사가.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김해로 돌아갔습니다. 다 그 동네 사람입니다. 경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호남 정권 하에서 경남 그룹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은 계속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세 명이 뭐 논 매는 장면도 나오고 자전거 타는 장면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변호사 사무실 같이 해왔던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일심동체였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는 또 거기에 같이 해서 세 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아마도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두 사람은 뭐 막걸리 많이 마셨을 겁니다. 형님하고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 김경수와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김경수가 저지른 죄를 몰랐다? 이건 얘기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수행비서 하게 되면은요, 이 차 안에서 앞에서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인선을 가지고 또 이 네. 부인께서 그렇게 밑에서 말리는데도 가는 걸 보면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문제의 정수기는 갖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정숙이요. 그러니까 네. 고장나면 정수기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네. 그때 또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어느 분처럼 그러면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네. 최근에 김경수 여사가 매스컴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정말 그렇네. 어제 네. 그러니까 그 도시락 배달 같은 거는 네. 김정숙 여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사가 나서서 그런 해도 누구나 박수 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부인의 역할인 거죠. 봉사활동 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선단체 모임은 부인이 가서 그렇죠. 참여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역할 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여사가 왜 안 나왔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굳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김경수 여사 안 나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괜히 나가 실수할까 봐서. 네. 또 한 번 언론에 화제 아닌 화제거리가 되면서 희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난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지난번에 체코 가가지고요. 네. 체코에서 이제 그 성당 방문하고 나오면서 김정수 여사께서 갑자기 카메라 다 있고 기자들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하면 뛰어가는 장면이 좋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너무나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은 영부인으로서 그게 무슨 채통 있는 거냐 지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기자들한테도 좀 속된 말 좀 쪽팔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도되니까는 청와대 내에서 이건 아닌데 김정주 여사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고민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의 언론 노출이 그 이후로 부쩍 줄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혜 어디 갔어? 이제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혜가 어디가 자기 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당에서는 또 남편 찾고 저는 물론 이제 부부관계는 평등해야 되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면은 그런 공식적인 석상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이제 그 김정숙 여사는 그 성당에 그냥 구경하러 갔다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체코에 왜 갔는지도 모르고 다 국민들이 허곡 체코 이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의 머릿속에도 이건 우리 부부가 관광 온 거야 하니까 제인 씨 우리 남편 어디 갔어 뭐 이런 건데 그만큼 그것이 공적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를 이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다혜가 어디 갔는지 우리 사회는 왜 저렇게 갑자기 그만두고 갔는지 왜 그 소득세 소득세 말고 취득세는 이렇게 더블로 물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남편이 대신 도시락 배달을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사옵니다. 네, 방금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그 설날 밥상에 식탁에 오를 주제가 김경수, 안희정, 손석희 우리가 1, 2, 3 계속 합니다만은 사실 문다희 씨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그 문제에서는 한번 지적을 했으면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집요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해요. 아니, 저도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갔는지 만약에 본인인 말대로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기 좋은 세상. 문다희 씨가 아빠한테 애들 키우기 좋은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국을 떠났다. 그럼 애들 살기 좋은 세상도 아니고 살만한 세상도 아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딸이 떠났다. 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개인 사정이면 개인 사정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돈 문제 때문에 했다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설명 안 하니까 그럼 뭔가 대통령 딸도 대한민국이 싫어서 대한민국을 떠났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살아는 소리냐.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4년 내내 앞으로 4년 내내 이제 한 3년 반 남았죠. 3년 반 많이 내내 남았네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토론이 나오든지 간에
어느 시민이 나와가지고 딸이 왜 한국을 떠났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나보고 한국 사라는 소리입니까? 떠나는 소리입니까? 질문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짚고 가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저른발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바 1호가 바로 자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 문다혜 씨가. 그렇죠. 그런데 문바 1호가 탈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문바나 달창들이라든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답을 해야 돼요. 왜 문바 1호가 이 대한민국을 탈출했는가? 아마도 그게 경제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교육 때문인지. 네. 근데 둘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요. 그러면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아주 경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럼 진짜 이상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손석희 씨 이야기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네. 단순한 이야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경제도 아니고 하면은, 그거 아니고, 뭐, 네. 사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이 취재하든 말든 그건 언론의 역할인데, 지금 그 문제를 입을 담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 앞에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 딸이 한국을 떠났는데, 뭘 당신이 잘했다고? 당신 딸도 떠난 나라를 당신이 뭘 어떻게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때 분명히 이렇게 선거 때 그랬어요. 뭐 워킹맘도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뭐 전원맘도 육아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만들어 줄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근데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문바 1호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상황이 미묘하고 오묘하고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 이거에 한 연장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그 대통령이 김경수에 대해서도 문다혜에 대해서도 밝혀야 됩니다. 네. 본인이 그리고 국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건데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미당이나 뭐 다른 데서 왜 이걸 정말 끈질기게 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 뭐는 누구 건가 막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가지고요. 네. 막 물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또 야당이 또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경수 씨 드루킹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대통령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게 대통령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드루킹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래서 불복한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여부를 결정 질 정도 영향이 미쳤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죠. 또 그렇게 해야지 일종의 초등 대응, 그 초기에 그 대응하는 위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의문이 커져 갈 것이고, 당장 이제 홍준표 그 전 대표는 내가 그 돼지 발정제라든가, 이런 거 막말, 뭐 폐륜 이런 걸로 엄청 당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 전 대표는 가만히 있긴 하지만 사실 최대 피해자는 홍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그 드루킹 그 킹크랩으로 그냥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될만 할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헌정 질서를 헌법에 맹세했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게다가요. 네. 김경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가장 측근하면요. 삼철도 아닙니다. 김경수 씨하고는 그 삼철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동생 같은 개념? 삼철은 뭐 참모였다고 했지만 동생 같은 개념이었어요. 김경수 씨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씨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발표하고 이제 앞으로 물론 대법원까지 20, 네. 30 남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본 언론에서 봉화 촌농께서 이 대통령 딸이 이제 말하자면 도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튀었다 이렇게 네. 이제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NHK는 그렇게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 몇몇 이제 민방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답하라,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와 문재인은 일심 동체. 네. 그런 점에서 김정숙 여사까지 3인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얽혔는지 네. 응답하라 이거를 다른 그 야당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확실하게 물어주시고 저는 정의당에서 더 열심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으면 심상정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정의당 힘내라. 네. 물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네. 최결 씨 네. 이번에 무슨 뭐 스트릿바인가요? 네, 네. 거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철진한 아이고. 김경수 안희정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네. 거 아니냐인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요 회의 출장 가서 그렇게 그럼요.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응? 그러니까 뭐 어디 나무 밑에서는 뭐 삿갓도 이것도 만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최종 문제는 이제 아마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만약에 공금을 사용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뭐 사비 썼다면은 그 문제 이제 유권자가 내년에 결정을 하겠지요. 네. 저는 그렇긴 한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서 이 새싹이 오르기 전에 엄동설안에서 지금 싹이 좀 트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보수당으로서 어디 정말 오롯이 뭘 이렇게 가침할 땅이 그래도 그 당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 엄격하게 해야 돼요. 최규일 이분한테 뭐 탈당이라든가 뭐 이 정도는 저는 오히려 좀 억울하겠지만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와신 상담하고 있다. 이거를 그럼요. 보수층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규일 씨 이거는 저도 창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당을 위해서 본인이 결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뭐 김기식이는 뭐 어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보수층이 더 자기의 정말 수신제 당을 해야 돼요. 네, 네. 수신제 당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